나르시시스트에게 공감받아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처럼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죠. 그 중에 오늘은 그들의 공감 방식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 해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들의 에너지를 팍팍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따뜻한 시선으로 상대를 감싸고 상대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죠. 이런 공감은 상대에게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낮아진 자아에서 비롯된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르시시스트들은 공감 능력이 없다고 말하죠. 심한 정신적 외상을 당했거나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나르가 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르시시스트가 공감을 못한다기보다는 공감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의 공감 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나르는 목적이 있을 때 공감해요. 이건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만 늘 그렇진 않죠. 그런데 나르는 원하는 것이 있는 상대에게만 자신의 공감 능력을 최대한으로 짜내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면 공감은 당연히 자취를 감추게 되죠. 시청자들의 댓글을 보면 나르들도 공감을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요. 나르들도 공감을 잘해요. 아니, 공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어서 연애 초기에 상대방을 향한 그들의 공감은 아주 기가 막힐 정도예요.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말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상대방에게 집중하죠. 마치 진심으로 상대의 가장 깊고 내밀한 생각과 느낌에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요. 하지만 상대방이 자기에게 홀딱 빠져들거나 결혼을 하고 나면 그들의 태도는 확 달라지죠. 상대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은 그들의 안중에 없어요.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몰두하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저 사람이 변했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사실 보통의 남자들도 결혼 후엔 태도가 좀 변해요. 하지만 자기 도취자의 변화는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연애 시절의 배려와 공감 뒤에는 냉철한 계산이 깔려 있어요. 나르의 공감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것이죠. 이렇게 자기 목적에 올인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아주 정밀하게 관심을 집중시킬 수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필요를 민감하게 캐치하면서 상대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해요. 또 상대를 추켜 세우면서 기분 좋게 만들죠. 그러니 상대가 착각에 빠질 수밖에요. 나르는 상대가 가진 것, 즉 돈이나 권력, 미모, 특권, 배경 때문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자기가 원하는 걸 주장하고 가족을 수단으로 여기는 남편이 되죠. 그런 남편은 심지어 갓 태어난 자식의 필요도 개의치 않아요. 오직 자신만이 중요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나르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공감을 한답니다. 공감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가능해요. 하지만 나르의 공감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공감이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르 자신을 위한 공감이기 때문에 깊고 섬세하고 따뜻할 수 있는 거죠. 자녀에게는 부모의 공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모에게 따뜻한 이해와 배려를 받으면서 힘들 때 기대고 위로받을 수 있는 아이는 부족한 것이 있다 손 쳐도 비교적 내면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도취적인 부모는 자식에게 공감하지 않아요.
자녀에게 공감해 줘봤자 자기 만족을 꾀할 수가 없으니 환심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나르는 선택적인 공감을 해요. 그들은 연애 초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공감을 해요. 그렇다고 관계를 지속하면서 공감을 완전히 거둬들이는 건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간헐적으로 공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 공감 반응을 거의 하지 않다가 그 자녀가 성장해서 능력이 생기면 나르 부모가 갑자기 공감 능력을 뿜어내기도 해요. 자녀에게 얻을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공감을 하니 상대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내게서 마음이 멀어졌나? 이러면서 자책을 하게 되죠. 제가 아는 K는 사람 만나는 걸 무지 좋아해요. 그녀는 식사비나 교제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할 때 A를 불러내요. 어느 날 K와 A 그리고 제가 함께 식사를 하러 갔어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주차 문제로 K는 A와 의견 대립이 생기자 거칠게 소리를 질렀죠. 그의 말투에는 무시와 경멸이 가득했고 상대의 의견에 대한 공감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그 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됐고 K는 뜬금없이 A의 성품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A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지만 K는 들은 척만 척했죠. K와 같은 나르는 이런 식으로 상대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공감 형태를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진심으로 칭찬하기가 어렵고 활짝 웃으면서 축하할 줄 몰라요. 슬프거나 기쁠 때 또는 용서가 필요할 때도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가 없죠. 온갖 예의 바른 말은 할 수가 있지만 상대의 고통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공감하는 척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관대함이 외부로 알려져서 박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감을 하지 못하는 나르와 함께 하는 걸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물론 저는 나르를 안타깝게 여겨요. 그들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길 바라요. 하지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죠.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